교재 137쪽에 나와있는 F형 2014년 1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에 실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엑셀 2007 실행해서 열기 눌러서 최신 기출문제, 최신 기출문제로 가시면은 제 1번 문제, 1번 문제 2014년 2회 2급 D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잠깐만. 아니다. 예, 틀렸어. 128페이지 죄송합니다. 128페이지에 D형 2014년 2회 시험 문제, 2회 시험 문제 D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1번 문제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열기 하시면 패스워드가 있는데 패스워드가 721%59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기본 작업 1번 문제가 열렸는데 교재 129쪽에 보시면은 기본 작업 1시트에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구분, 뭐 공연명 제가 몇 개는 써볼게요. 문화센터 예매 현황이라고 쓰고 구분, 공연명, 공연일자, 관람료, 여기에는 할인, 예매량, 예매 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매 순위는요, 내가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4, 3, 6, 9, 2, 8, 7, 1 이렇게 쓰면 돼요. 쓰는 거예요. 예매량도 숫자니까 쓰면 되겠죠. 자, 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60세 이상 25%, 뭐 초등생 이하 몇 프로 이런 거 있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연 한번 보세요. 구분 한번 보세요. 구분해 보면은 뮤지컬, 그 다음에 콘서트, 뮤. 콘만 써도 콘서트가 뜨지 않습니까? 뮤만 써도 뮤지컬 뜨죠. 연극이 어차피 처음 글자니까 다 일일이 써야 되고. 근데 이건 또 발레라고 써있네. 가족, 아동극, 연. 그러니까는 자동 완성되는 글자들이 있고 아닌 거는 새로 써야 되겠고, 공연일자 같은 경우도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써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건 언제 하느냐? 마지막에 하자 이거지. 마지막에 1분이 남았어. 1분 남았으면 몇 글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글자라도 쓰면 쓴 만큼 점수는 줘요. 0.01 뭐 이렇게 주니까. 자, 기본적으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냥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2점이에요. 각 2점 5문항 10점입니다. 그래서 B1부터 H1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래요?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병합하고 크기는 얼마? 20으로 하고, 글꼴 색깔은 뭐 빨강이 아니라 뭐로 하고요? 표준에 있는 자주로 하고, 테마색 말고 표준 색깔에 있는 자주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파란 거 하세요, 파랑 하세요. 그럼 막 대충 막 찍어. 안 돼요. 테마색에 있는 건지 표준색에 있는지 지정되어 있잖아. 문제 커말자격증 문제는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 자주가 여기 있지 끝에. 메시지 갖다 대면 뭐라고 뜨지 않습니까? 예.
아, 자주가 보라인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자주하고 보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긴 자주라고 써 있어서 자주로 외웠어요. 다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보세요. B4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제 이렇게 한 동네, 두 동네, 세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것 같은데 굵게? 그러면 한꺼번에 블럭을 세 군데를 블럭 잡아서 병합 처리하고 가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하나 하고 병합하고 얘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쟤 블럭 잡아서 병합해도 돼요. 아니면 얘, 쟤를 드래그 해서 3종 블럭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꼭 굵게 하셔야 되고 C 6번째부터 C 6번째가 어디나 여기네. 여기서부터 D 11번째까지 그 다음에 F서부터 여기 또 증감률 빼고 얘는 어떻게 하래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집어넣고 뒤에 억원이라고 쓰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컨트롤 1번 셀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뭐 하면 돼요? 샵 콤마 샵샵 0 쓰고 고르면 되겠네. 거기다가 억원하고 쓰면 되잖아. 억원. 샵 콤마 샵샵 샵 쓰면 안 돼요. 샵 콤마 샵샵 0이라든지 뭐 0,000이라고 하든지 마지막 끝에는 샵이 들어가면 안 돼요. 0이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샵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0이 들어가면 안 나와요. 이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0이 들어가더라도 0이라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샵 콤마 샵샵 샵이라고 쓰게 되면은 유효 숫자만 보여주는 거야.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샵 콤마 샵샵 0 쓰면 돼요. 아니면 G 슬래시 표준 쓰면 안 되죠. 왜? 컴마가 안 찍히잖아. 자, 그 다음 4번 문제. 당기순익이란 글자가 있는데 여기 당기순익이란 글자를 어떻게 하래요?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한자키 누르면 되지 뭐. 됐네. 그리고 얘는 테두리선 그리죠? 테두리선 그리는 거는 홈 탭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찾으시면 돼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문제는 뭡니까? 고급 필터네요. 그렇죠? 조건 어디다 집어넣으래? 여기다 집어넣으래. 21번째서부터 뭐라고? 쥐기가 과장, 그 옆에다가는 뭐라고? 지점이 강동. 자, 쥐기가 과장인데 지점은 강동이래. 근데 같은 줄에 쓰면 쥐기가 과장이면서 지점이 강동인 거고, 지금처럼 과장이거나 강동이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써야죠. 줄을 달리.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복사해서 쓰셔도 돼요. 지점이 강동 복사하고 지기가 지기가 과장이고 지점이 강동이라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고급 필터 쓰는 거는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 쓰는 고급 필터 그 조건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정정. 원래의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에 가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보면은 밑에 블럭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C25 A25 확인.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밑에 문제지에 정답이 없잖아요. 한 장 넘겨보실래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차트는 있죠. 차트 오른쪽 페이지 한 장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차트 결과는 있어요. 커말 자격증에 유일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이 차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내가 정확히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야. 부분합을 제대로 구했는지 뭐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몰라.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강동이라고 돼 있든지 아니면 과장이라고 돼 있든지 찾아봐야 돼. 이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강동으로 돼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과장으로 돼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명인데 이걸 눈으로 봐야 돼.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맞은 것 같아. 조건만 잘 썼다면.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이위 점수가 뭐니? 라지는 뭐죠? 몇 번째로 큰 거 찾는 거죠. 맥시멈은 제일 큰 거 찾는 거죠.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찾는 거죠. 미니멈은 제일 작은 거 찾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큰 걸 찾는 거잖아. 문제가 2위 점수니까. 그러니까 는 라지 써야지 뭐.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블럭 잡고 엔터 치면 되잖아. 아, 뒤에 콤마 2 안 썼다. 콤마 2. 는 라지 블럭 잡고 콤마 2 쓰니까 두 번째 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다가 몇 점이라고 나오래잖아. 그거 뭐 쓰면 돼? 앰퍼센드로 점 쓰면 되지 뭐. 라지 함수는 숫자니까는 결과가 오른쪽에 나오는 거고요. 뒤에 앰퍼센드를 쓰면 왼쪽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는 본래 가운데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써도 가운데 나오는 것 뿐이지 뭐. 자, 아주 쉬운 문제 하나 줬어요. 왜? 어려운 문제만 주면 싫어하니까 쉬운 문제도 하나 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한번 보세요. 부서명의 왼쪽에 요거 사원 코드에서 세 번째 들어있는 글자가 부서 코드래요. P는 기획부 플랜인가 그렇고 영업부는 세일즈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부서명 만들어 줘야죠. 근데 밑에 있는 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HLOOKUP 써야죠. 그러니까 는 HLOOKUP 가로 열고 lookup value가 뭐예요? lookup value가 찾고자 하는 값이 요 P라는 거잖아. P 중간에 꼈네. MID 가로 열고 사원 코드 찍고 컴마 3, 1 맞죠? 사원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찾고자 하는 값이야. 컴마 어디에서? 밑에 표에서. 이 표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거죠. F4번 키 눌러 달러를 찍어줘야지.
컴마. 자, S면 영업부를 가져오고 M이면 생산부를 가져오고 P니까 기획부를 가져와야죠. 야, 컴마 2 쓰는 거고 2. 두 번째 있는 걸 써야 되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요. 비싼 걸 찾아. 여기 비싼 게 아니잖아. ABCD는 비싼 게 아니잖아요. P면 P, M은 M, S는 S 똑같은 걸 찾아야죠. 이거 뭐를 써야 돼? false 또는 뭐라고 쓰면 돼? 0. 얘는 생략할 수 없잖아요. 뒤에 컴마 0을 쓰는 건 생략할 수 없죠. 컴마 1일 때만 생략하는 거지. 그러니까 P는 기획부 맞네. 그럼 자동체육염은 보세요. B는 경리부 맞고. 무슨 함수를 쓰라고 하는 건데 Vlookup은 아니고 Hlookup을 써야 되고 레프트나 라이트도 의미가 없잖아요. MID 함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함수 여러 개 중에서 골라 쓰는 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고. 어렵진 않으니까. 3번 문제. 자, 서울 평균이래. 서울 총 납품액에 대한 납품량에 대한 평균이 아니라 납품액에 대한 평균이죠. 자, 이 24번째 여기다가 조건을 쓰래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지역이 서울이잖아. 여기 위에도 있어. 여기 위에도 있는데 이거 쓰지 말고 밑에다 쓰래. 옆에다. 그쵸?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겠지 뭐. 자, 그러면 결과값은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라운드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올림이니까. 그럼 D썸은 합계 구하는 거고 D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 D에버리지 써야지. 그럼 뭐부터 쓸까? 는 라운드 업 괄호 열고 D에버리지 괄호 열고 밑에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뭐야? 지역이란 글자부터 저 5219만 5500까지 마지막까지 다. F4번키 안 눌러도 되죠? 한 번만 계산하고 말 거니까. 컴마. 이때 뭐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총 납품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4라고 써도 되겠죠? 그냥 총 납품액이라는 뒤에 15번째 찍으세요. 그게 편해요. 그 다음 크리테리아가 뭡니까? 조건이죠. 지역이 서울이라고 하는 2의 24번째와 25번째. 저 위에는 A 15번째 16번째는 안 돼요. 조건을 별도로 지정 줬으니까. 자, 괄호를 닫으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근데 이 평균이 얼마 나올 텐데, 자, 컴마 쓰고 올림하라고 돼 있잖아. 올림.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표시하래요. 1, 10, 100, 1000 마이너스 4네. 그렇죠.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잖아요. 그 마이너스 1, 10, 100, 1000이니까 마이너스 4. 네 번째 자리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될지 대충은 이제 윤곽이 다 잡히실 거예요. 자, 4번 문제. 생투마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7, 8, 9월의 평균 기온의 표준 편차가 요 각각의 표준 편차가 이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 큼 하래요. 물어봐야지. 는 if 괄호 열고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누가? 지역의 표준 편차가. 표준 편차가 무슨 함수 써? stdev. 함수 나와 있네. stdev. 얘가 뭔지 몰라도 쓰라면 쓰는 거지. 괄호 열고 7월, 8월, 9월 거, 서울 거. 얘가 얼마인진 몰라도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다고 물어봐야 돼. 크냐? 누구보다? stdev. 그리고 전체. 근데 전체는 고정해야죠. 서울 내 왼쪽에 있는 7월, 8월, 9월에 대한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달러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전체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달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역의 표준 편차가 전체 표준 편차보다 크다면 뭐래? 평균 기온 큼 하래. 아니면 빈칸이래. 볼게요. 이거는 뭐 어려운 함수는 아닌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자, 뭐라고 문제가 나와 있냐면은 지역별 표준 편차가 전체의 표준 편차보다 크면 평균 기온 큼 아니면 빈칸 이거였잖아요. 문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내 왼쪽에 있는 지역별 표준 편차고 stdev가 뭔지 몰라도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고정시켜야 돼요.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내 왼쪽에 있는 범위하고 전체 범위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크다면 뭐 하래, 아니면 뭐뭐 하래 써있네. 그대로 크면 그러니까 크다라고 부등호 좀 써주고, 빈칸은 따옴표 열고 닫고 쓰는 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데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5번) 문제. 오, 이게 뭘까? 제품 코드 중에 숫자가 들어있어. 여기 1, 2, 3, 4, 5가 들어있어. 그거를 기준으로 1이면 마우스, 2면 키보드, 3면 모니터, 4면 스캐너, 5면 프린터. if는 못 물어보죠? if는 5가지를 물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if가 2번밖에 안 나와. 자, 추수함수 했어요. 는 추수가 뭐야? 골라 잡아 하나 이거잖아. 뭐를 갖고 고르는 거예요? 제품 코드에 있는 5번째 글자를 갖고 고르는 거죠. 중간에 꼈으니까 MID 함수 써야지. 제품 코드에 5,1개를 잘라. 제품 코드에 5,1개를 잘라. 그럼 2나 1이나 3이나 나오니까 그때 1이면 뭐라고? 마우스. 2면 뭐라고? 키보드. 3이면 뭐라고? 모니터. 4면은 뭐라고? 스캐너. 5는 뭐? 프린터.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문제가 뭔가 다시 좀 볼게요. 제품 코드의 5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거예요. 제품 코드의 5번째 숫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인지 2인지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예. 얘가 2면 뭐 1이면 뭐 3이면 뭐 쓰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온 거죠.
요것이 5번째 숫자란 말이에요. 5번째 숫자를 가지고 작업한 건데, 사실은 MID 함수를 구했으니까 거기 나온 숫자는 숫자가 아니죠. 글자죠. 요거 2라고 돼 있지만 실제 이게 숫자 2가 아니라 글자 2라고. 그러니까 얘를 함수를 통해서 더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2처럼은 보이잖아. 2처럼은.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키보드로 가고 3이면 모니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수함수에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함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죠. (130페이지) 자,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 이거 뭘까? 피벗 테이블 하래요. 그렇죠? 그러면 블럭 잡아서 또는 이 안에다 클릭해가지고 삽입 피벗 테이블 어디하다 하래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하래요? 자, 보세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마우스가 제가 동떨어진 데다 클릭한 게 아니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놨잖아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누르면 알아서 블럭이 잡히고, 기존 워크시트 어디다 출력하냐면은 책에서 A의 23번째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냥 기존 워크시트에다 놓고 얘 찍으시면 돼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죠 뭐. 자, 보세요. 지점이라는 거는 행에다 갖다 놓으래. 직유라고 하는 것은 열에다 갖다 놓으래. 그 다음에 값이라는 데는 7월달 거 합, 8월달 거 합, 9월달 거 합, 7월달, 8월달, 9월달 합계를 각각 구하래. 그리고 시그마 값이 있어요. 시그마 값. 위에 보면 열 레이블에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얘는 끌고 어디로 가래요? 행 레이블로 끌고 가래. 행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뭐로 하래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회계로 하래. 회계. 회계인데 화폐 단위가 있다 없다? 책에? 기호 없대요. 화폐 단위 빼야지 뭐. 회계로 하라 그랬잖아요. 회계. 통화가 아니라 회계니까 저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여기에서 뭐를 찾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그냥 제일 만만하게 뭐예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회계로 하래. 회계. 근데 화폐 단위는 없대요. 기호가 없대. 그럼 확인 누르면 됐잖아. 근데 문제가 얘들이죠. 이거 이대로 두고 가야 돼요? 아니면 보여주고 가야 돼? C하고 D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늘어나요. 이 너비를 바꿔주고 가셔야 돼.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화폐 단위가 이게 값이 공간이 없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비를 강제로 넓혀줘야 돼요. 네? 문제요? 아, 여기 오른쪽 끝에요? 이것도 하세요. 하시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지점 같은 게도 넓어졌죠?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는 바람에 A라는 칸이, B라는 칸이, C라는 칸이 많이 늘어났어요. 옆으로 너비가 조절이 됐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 놓고 작업하는 게 제일 좋아. 얘를 따로 출력할 수도 있어요. 결과만 따로 출력도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그냥 자기 동네에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분석 작업 2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뭡니까 문제가? 표 1에 있는 내용하고 표 2에 있는 내용하고 표 3에 있는 내용을 통합을 하래요. 여기다가 서울지역 판매 현황표에다가 뭐를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블록 잡읍시다. 서울지역 전체 블록 잡으셔서 데이터에 가면 통합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의 통합. 이때 서울 마포점에 있는 거 분명부터 저 끝에 있는 숫자까지 추가. 서울 서초점 블록 잡고 추가. 이건 뭘까요? 첫 행은 맞아요? 왼쪽 열 맞아요? 됐어요? 보세요. 여기 데이터 통합에 가서 첫 행만 해야 됩니까? 첫 행만 하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 왼쪽이. 통합에 가서 왼쪽 열도 해줘야지, 왼쪽 열. 왼쪽 열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비어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이라는 항목이지 않습니까? 분명.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마포점, 서초점, 성북점에 있는 얘들을 요것도 그대로 가져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첫 행은 뭐예요? 판매가, 판매량, 판매총액이고, 왼쪽 열은 뭐예요? 지금 지점마다 품명이 다 다르죠? 마포는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해서 에이드로 끝났고, 서초점은 모카치노, 아메리카노로 시작해서 카푸치노로 끝났고, 저기 성북점은 에이드로 시작해서 카푸치노로 끝났지 않습니까?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 거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에이드 어디 거예요? 앞에 거네.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제일 첫 번째 거 있죠? 제일 첫 번째 거. 요거 얘를 참조해갖고 일로 넣지 않습니까? 요 순서대로 온다 이게. 이 순서를 내가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고 싶은 대로 순서를 바꾸셔도 돼요. 예. 바꾸면 바꾼 대로 들어가죠.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 데이터들을 제가 정렬을 해볼게요. 자, 모카치노부터 카푸치노로 끝나는 게 뭐가 있나요? 서초점하고 똑같다. 그 모카치노하고 카푸치노만 바꿔볼게요. 이거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표가 돼 있었다. 항목이 분명히 돼 있으면 그냥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 통합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참조하는 영역은 동일하죠? 이 참조하는 영역은 동일하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첫 행은 뭐예요? 판매가, 판매량, 판매총액이고, 왼쪽 열은 뭡니까? 카푸치노에서부터 모카치노까지가 분명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 알아서 여기는 카푸치노가 첫 번째 있고, 서울 마포점은 카푸치노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있고, 서초점은 제일 끝에 있고, 성북점은 제일 끝에 있네. 그럼 에이드는 어디 있어요? 에이드는 마포점은 에이드가 밑에 있고, 서초점은 중간에 있고, 성북점은 앞에 있잖아요. 상관없어. 일단 여기 정해지면은, 이게 정해진 위치에 있는 항목을 계산해 온단 말이에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없으면 어떤 거 순서를 가져온다고?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지금은 없으니까 블럭 잡아서 통합에 가서 어차피 지금 참조 영역은 다 추가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확인 누르면 이거는 처음 거랑 똑같은 순서로 온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 뭐 했어요? 분석 작업 지금
두 번째 거 데이터 통합을 했어요. 자, 1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매크로 두 문제네요. 그렇죠? 매크로 두 문제 풀어야 되고, 이제 차트 작업해야죠. 매크로 작업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A 세 번째, A의 세 번째, 네 번째, B 세 번째, 네 번째, 또 C의 세 번째, 네 번째, E의 세 번째, 네 번째, G의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A의 11번째부터 B 11번째까지 이렇게. 이거죠. 이 동네, 요 동네, 요 동네, 요. 그러니까 블럭이 몇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동네죠. 여섯 동네. 이 6개의 블럭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작업을 병합이라는 매크로로 만들어서 해라 이거지.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어디다 그리래요? B13서부터 어디까지? C14까지. A, B13부터 D 14번째까지 블럭을 잡아서 거기다가 이 도형을 클릭을 하면 병합이라고 하는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도 병합이라고 쓰래. 도형에다 오른쪽 눌러가지고 매크로를 지정을 해야죠. 매크로를 지정해야 돼요. 근데 매크로가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합이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야 위해서 병합을 썼고, 병합이라는 새로운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 눌러야죠. 기록. 그러면 병합이라는 매크로를 지금부터 하겠습니까? 그래라 하고 확인 눌러야 되겠죠. 자, 그럼 뭐예요? 요거 얘 병합하고, 요거 병합하고, 얘 병합하고, 얘 병합하고, 요거 병합하고, 밑에 거 병합하는 거죠. 이렇게 6가지 병합했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죠?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하면 되지.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병합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촥 순서로 병합했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눌러도 병합된 거니까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그러나 얘들을 병합을 해제해놓고 병합 버튼 누르면 촥 병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답이 된 거지 뭐. 두 번째 매크로는 뭐래요? 양식 컨트롤에는 단추 누르래요. 오, 이야. 그러니까 개발 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에 가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처음 거 단추 누르는 거. 일반 도형은 삽입에 가서 도형을 누르지만 양식 컨트롤은 어디 있어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버튼 눌러서 액티베이스 컨트롤 말고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가 단추잖아요. 얘를 눌러가지고 어디다 그리래요? 2의 13번째부터 F의 14번째까지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여기다가 글자를 직접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 글자를 고칠 수가 없잖아요. 현재 단추 1이라는 글자를 못 고치잖아.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취소하셔도 돼요. 이 단추를 클릭했는데 취소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글자를 고치세요. 합계라고 고치고 나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돼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미리 딱 그려놓기 시작하면 딱 그리자마자 매크로를 뭐로 지정해야 할까요? 묻거든요. 그럼 취소하면 돼. 그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을 고쳐주라고.
단축 1이라고 써있는 거를 합계라고 고치면 되잖아. 그리고 이 도형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하면 되죠. 이제는 매크로 이름을 뭐로 하래요? 합계. 근데 합계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록해야지 뭐. 기록해야지. 자, 합계라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있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합계를 어떻게 구해요? 클릭해서 는썸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엔터 치고 이거를 자동 처리 쭉 하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둬도 되고 뭐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고. 자, 이제는 매크로 기록 중지 해야죠. 자, 그럼 보세요. 합계를 누르자 착 답 나왔지 않습니까? 매크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매크로를 작성하고 2. 도형을 그리고 3.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한다 이거죠.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도형을 그린다 이거지. 도형을 그린다.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책에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도형을 그렸죠. 근데 도형의 이름을 고치든지 뭐를 하든지 고쳐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도형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크로가 매크로를 연결할 매크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작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번 방법으로 매크로를 먼저 작성해요. 합계 구하는 매크로 먼저 만들고 아니면은 아까 병합하는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려요. 도형에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매크로를 지정하겠다 물어보면 매크로 이름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합계 구하는 매크로나 병합하는 매크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미리 만든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1번 방법대로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2번 방법대로 해도 책에는 2번 방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도형을 그렸는데 그린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하다가 해서 매크로를 작성하다가 오류가 나면 Alt F8번 매크로 목록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잘못 만들어진 매크로를 삭제해야 돼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작성하다가 오류가 나면 매크로 기록 중지 누를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매크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에 매크로가 있는데 덮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그러면 돼요. 굳이 안 지우고도 덮어 쓰면 된다고.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덮어 쓰는 방법이 없어요. 매크로를 잘못 만든 매크로를 삭제하고 그 매크로에다가 새롭게 매크로를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차트 작업 문제 볼게요. 올러리야? 이건 뭐죠? 수학 점수가 여기 없대요. 보세요. 수학 점수를 복사해서 이 차트에다 놓고 붙이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학이 들어가죠? 수학 점수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고 차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면은 수학이 들어가요. 그래놓고 이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행렬 전환을 해줘야지. 행렬 전환을 해야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문제 써있잖아요. 1번 문제
범위 추가하고 행렬 전환하라고 써있잖아. 행렬 전환이라는 거는 여기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행렬 전환은 이거 있다고. 이거 누르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2번 차트 제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하나 추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축 제목도 추가할 거예요. 축 제목에 축이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자, 왼쪽에 갑축이 있고요, 아래쪽에 항목축이 있어요. 자, 차트 제목을 입력하고 축 제목도 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축 제목에 들어가서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에다가 제목을 넣어라 해서 쓴 거고, 축 제목은 세로 축은 글자가 세로 쓰기로 돼 있어야 되니까 세로 제목 넣으면 되고, 가로축은 뭐예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가로축 제목 넣으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제목 요소를 클릭하고 이름을 고쳐 쓰면 들어가죠. 글자를.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 하래요? 바깥쪽 끝에다 하래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점수만 레이블을 넣으세요. 그러면 영어 점수를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하면 돼요. 아니면 최혜리라는 사람의 영어 점수만 값을 표시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어 점수 클릭하고 최혜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클릭해요. 밑에 계열을. 그리고 레이블 추가 누르면 거기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체 다 들어갈 때는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차트 도구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 있는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바깥쪽 끝 누르면 다 나와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범례. 이 범례는 컨트롤 1번 눌러서 범례 서식에 들어가서 위 이렇게 보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저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밑에 범례에 가서 위쪽 그럼 지가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범례를 컨트롤 1번 눌러서 쓰는 게 제일 무난해요. 얘가 오른쪽에 있던 애인데 얘를 컨트롤 1번 눌러서 위쪽으로 선택만 하면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고 나서 어떻게 하래요? 저기 서식 도구에 가서 차트 도구 서식 탭에 가서 뭐 하랍니까? 도형 스타일 몇 번? 색 윤곽선 강조 2번 이거 하래. 강조 1번 하래. 색 윤곽선 강조 1번 하래. 그럼 테두리가 둘러졌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에 뭐 하래요? 지금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 만들래.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창을 닫았으면 컨트롤 1번 누르고 차트 영역 클릭했으니까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인지 아닌지 체크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라운드가 될 거 아닙니까? 라운드가. 예. 그럼 뭐 다 맞춘 거지.